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 에바라고 합니다. 아베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제가 임산부 시절 한국으로 남편과 여행 갔다가 일어났던 일들과 한국의 의료복지 및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겪은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에바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업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여행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남편과 결혼 전까지 전 꽤 유명한 여행가로 활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이나 영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접하기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대학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해외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체득한 다양한 경험은 제 삶의 유의미한 지표를 만들어주었어요. 여행 경비를 어떻게 모았냐? 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한참 해외여행에 박차를 가할 때쯤에는 여행 방문지에서 영어교사, 보모, 각종 해외 서비스업 등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꽤 모을 수 있었죠.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딸기 농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넘게 머문 적도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여행으로 보고 느꼈던 것을 주제로 하여 베를린에서 수필 서적을 발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여행 블로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 전 필수로 숙지하고 가야 하는 여행 도움 블로그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만큼 여행 경비 걱정을 안 할 수 있었죠. 지금의 제 남편 또한 브라질 배낭 여행을 하면서 만난 남자입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브라질 여행가 겸 작가였거든요.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 대화가 잘 통했고 5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전의 일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즈음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꽃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산 전에 꼭 한번 마지막으로 아시안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이를 갖고 나서 태교에 집중하느라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긴 시간 남편을 설득했고 그도 마지못해 제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 마지막 아시안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 방문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K-팝과 음식, 영화와 드라마, 컨텐츠들은 최근까지 독일에서도 이슈가 될 만큼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한 번도 가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방문하여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제 금발의 머리를 한 땀 한 땀 엮어 댕기 머리를 하고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치마는 폭이 넓고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으며 연한 분홍빛이 돌았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단아하게 아름다워서 그때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은 아직도 제 안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답니다. 중국의 한푸와는 확실히 다른 수려한 미를 갖추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대체 왜 한국의 한복이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경복궁 길을 걸으니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한복 대여점에서 임산부 전용으로 대여해주는 한복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저를 제일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걸음 끝에 피곤했었는지 경복궁 근처에 있는 이색적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우리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오랜 걸음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카페에서 손님 전용으로 제공해주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이런 대접을 해준답니까? 이러한 친절과 배려심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을 서구에서도 주목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소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땀을 닦아도 계속해서 식은 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이 여행은 좀 버거웠던 거예요. 남편과 대화 도중 갑자기 제 아래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라고요? 아직 예정 출산일은 한참 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와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그곳은 타국이었고 저와 남편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카페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렌탈차를 빼오려고 하자 주변 아줌마 아저씨들은 당장 119를 불러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119를 부르면 독일에서 가져온 여행 경비보다 의료비가 훨씬 넘을까봐 걱정스러웠어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줌마, 아저씨를 급고 말렸습니다. 전 남편의 부축에 이끌려 렌트카에 탑승했고 빠르게 대학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하려 했죠. 근데 한중년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차에 같이 타셨습니다. 네 한국어 잘 못하잖아. 내가 필요할 기다 같이 가줄게. 임신 경험 있나? 없제? 내는 5명이나 낳아봐서 안다. 밥 먹고 댕긴 게 산부인과라서 내같이 가면 도움될 기다. 한국어를 기초만 알았고 사투리를 쓰셔서 잘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이런 어조였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와 함께 셋이서 우리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막히는 것입니다. 제 통증과 걱정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뒷좌석에 같이 탄 한국 아주머니의 심호흡 잘하라며 말씀하시는 동료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어떻게 됐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서 남편이 봤는데 그 소리의 정체는 경찰차였고 우리 차를 향해 정지하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아마 차 막힌 것을 어떻게든 뚫어보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그런 것 같더군요. 우리는 경찰의 신호를 받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1초가 급한 순간에 왜 차를 세우라 카노? 안 그래도 막히는데. 아가 잘못되면 니네가 책임질 거가? 큰일이다. 지금 큰일. 남자 경찰은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제가 안고 있던 좌석 문을 열고 저를 빠르게 부축해 경찰차로 뛰어가는 겁니다. 엎혀있는 저를 따라 남편도 허둥지둥 경찰차에 탔어요. 그 뒤로 우리는 눈앞에 신세계를 목격했어요.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막혀있던 도로의 차들이 양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처럼요. 경찰관 덕분에 예정보다 빨리 근처 대학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딸아이를 세상 밖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도 생각보다 얼마 나오지 않더군요. 경찰관과 50대 아주머니는 제가 출산하는 동안 병원에 계속 있어 주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중간에 택시를 타고 저희가 걱정되어 따라오신 것 같았어요. 이곳까지 같이 와주고 도와준 것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하게 출산을 잘하는지까지 지켜봐주다니 저와 남편은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바로 독일로 갈 수가 없어 서울의 한 산후 조리원에 한 달 정도 쉬다가 독일로 안전히 복귀할 수 있었죠. 독일로 오고 나서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들의 보훈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아이가 5살 정도 되면 남편과 함께 한국에 다시 방문하여 연락처를 받아놓은 그때 그 아주머니와 경찰관 님을 찾아뵙고 감사함을 다시 전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독일로 오고 나서 알게 된 정보인데 알고 봤더니 119로 부르는 구급차 이용료가 한국에서는 무료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구급차 한 번 부르면 어마무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때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면 그만한 요란 법석을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뛰어난 의료복지 혜택을 전부 누리고 사는 한국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베를린에 사는 독일인 에바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쏟아가며 에바님을 도와준 한국인 아주머니,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발빠른 행동력을 보여준 경찰관님. 이들의 배려와 희생이 한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